참신한 인물이 답이다. 여야 모두 총선 인물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법이 되고자 새로운 도전을 한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수원시청 김준혁 예비후보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준혁입니다. 정조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시고 네. 사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또 화성 행궁 복원 전문 직접 참여자시기도 해서 또 문 전 대통령 추천 도서로도 저서가 널리 알려져서 상당히 저명한 분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정조에 주목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먼저 좀 일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글쎄, 정조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제 존중과 예의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말씀하셨는데 2024년 올해에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정조의 어록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제 생전에 자기 방에다가 직접 친필로 쓰셨던 8글자인데요. 상하사방 균제방평이라고 해서 위아래 사방 전체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야흐로 이렇게 가지런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정과 상식 이런 말이 세상에 많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차별이 심한데 공평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국가나 어떤 정치, 사회 풍토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런 시대에 정조의 어떤 공평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수원 화성을 위해서 정조대왕을 위해서 상당히 수원에 하신 일이 많으시잖아요.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시죠. 글쎄 제가 여러 가지 수원과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요. 일단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등재될 때 당시 실무자로 이렇게 서류를 만드는 일 같은 것들을 직접 이제 젊은 시절에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화성이 어떤 세계화되는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진정성, 정체성, 그리고 화성이 갖고 있는 개혁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발굴해내고 그것을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조의 사상을 세계화하는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어떤 정조가 갖고 있었던 개혁성, 특히나 이제 실학 정신을 오늘날 현대 사회에 접목시키는 일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도시 재생하는 데 접목을 좀 시켰습니다. 일종의 도시를 문화 재생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그 수원과 관련된 일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어떤 지금 행리단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거리들이 사실 도시 텅텅 비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국내 최고의 문화도시가 되었죠. 이런 일들을 지금 하면서 제가 이번에 수원시 정지역과 관련해서는 광교 신도시 조성을 할 때 정조대왕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수원화성 건설할 때 미려함은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200년 전에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런 아름다움을 또 실용 정신을 어떤 도시에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광교 신도시 조성 계획 또 영통 지역에서 도시문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청명 단오제를 직접 기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들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잠시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수원 정지역 22대 총선 4월 총선에 수원 정지역에 출마하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왜 특별히 정을 찍으셨을까요? 수원 정지역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아주 충분한 곳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광교 신도시, 또 20년 전부터 신도시로 만들어서 정말 살기 좋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영통 신도시, 그리고 이제 메탄 지역 이것이 어우러진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 현재 교통 문제 또 교육 문제 이런 약간의 문제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지역이 진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도시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21세기에 아파트 중심으로 서로 간에 벌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마을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수원시 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지역이 조금 10여 년 동안 약간 정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김준혁 교수 과거 수원 화성 정말 활성화 사업 했던
또 특히나 제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런 좋은 재능들을 우리 지역에 와서 좀 함께 풀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수원 정지역으로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지역의 네. 활기를 불어넣어 달라. 자, 수원 정지역 사실 수원 지역 전체가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됐었는데 민심이 지금 변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당장 수원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에게 좀 더 많은 표가 갔고 지난 지방선거죠.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좀 더 표가 많이 갔습니다만 대선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많은 네. 득표를 하기도 했고 민심의 이반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수원이 핫 이슈인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을 이제 민주당 아성 지역에서 네. 이제 국민의힘이 최소 두세 석을 뺏어오겠다라고 해서 막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정지역만 하더라도 이수정 교수가 네. 오고 또 박문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3개월 만에 수원 병지역으로 오기도 하고 지금 이제 수원 무지역 같은 경우는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수원이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마하려고 하는 수원 정지역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시장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지역이 15% 이상 민주당이 앞서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게 되거나 아니면 역전하는 현상이 생긴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광교 신도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좀 부유층이다 보니까 좀 보수화된 것도 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민주당의 많은 관계자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주당의 힘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부족이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출마하면서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혁신의 어떤 열기를 보여줌으로써 저는 이제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경선 통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선행돼야 할 조건인데 이재혁 현역이 다선의 박광훈 의원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김진혁 교수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이재명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저서도 쓰셨고 또 대학 동문이다 보니까 이거 대표적인 친명이기 때문에 공천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봐주시면 또 감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동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하고 아마 학교를 같이 다닌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을 텐데 근데 그때 이 대표님을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친명 비명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거꾸로 개혁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개혁을 주저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보고 대선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혹은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박광훈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하고 또 박광훈 의원님의 인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지역에서 나선 이유는 보다 좀 더 활기차게 또 젊은 사람이 지역과 중앙정치 무대를 바꾸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또 이렇게 경선을 함으로 인해서 박광훈 의원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과 오랫동안 함께 정서적 어떤 교감과 그리고 실질적 행동의 어떤 그 공동체 역할을 같이 했었고요. 다음 주에 왜 이재명을 악마화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또 출간이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혹은 그와 유사했던 혁신가들을 죽여왔던 그런 일들인데 글쎄 참 특이하게 기이하게도 제가 그 책 말미에 이제 에필로그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썼는데 어제 이 대표님이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하시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총선은 지역 일군 뽑는 거잖아요. 네. 이 수원 정지역 지역민들의 중요한 이슈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가장 큰 것은 그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교통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 문제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주변의 환경 네. 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광교 신도시를 설계할 때 착각한 게 하나 있어서 오피스텔 거주자 혹은 오피스텔 그 입주자분들의 주차 문제를 차량 문제를 계산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교 신도시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나 이제 영통과 광교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 환승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대량으로 늘려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것을 지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군의 어떤 조정 문제로 인해서 1시간 이상 되는 수원의 아주 먼 서남 쪽에 있는 학교까지 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아주 많지 않나요? 네. 아주 많습니다. 네. 수원이 125만 도시인데 실제로 이 거대 도시 안에서도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교 지역, 영통 지역만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군 문제 그리고 어떤 교육의 시설 문제 또 환경의 개선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특히나 이 지역에 이제 소각장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20년 이상 좀 참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요구가 많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역사 전공자만이 아니라 네. 도시계획위원과 또 수원 환경운동센터 대표를 제가 4년을 하면서 네. 환경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정조특별시 조성을 언급하셨는데 지역민들이 많이 좀 동의해 주실까요? 그럼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원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동의가 있고요. 네. 현재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3개 도시에 대한 통합 논의들이 실제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이 3개 지역의 도시 통합 그 산수화 운영위원회 산수화 협의회가 있었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을 5년 이상 해왔습니다. 3개 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갖다 공유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제가 해왔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지역민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좀 무능하고 또 억압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당당한 정치인 바로 저 김준혁이 해나갈 것이고요. 바로 영통 지역, 광교 신도시, 메탄 지역 이 일대 제가 골목골목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지역과 관련된 여러 곳들 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바로 이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 저 김준혁을 꼭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주당 수원 정예비후보 김준혁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